여러분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지자체 연합은의 최혜진입니다. 네, 오늘은 사계절이 아름다운 곳 내장산으로 유명한 도시죠. 바로 정읍인데요. 정읍 현안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홍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잊지 못할 소리가 있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색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는 길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웃음이 묻어나는 곳. 이곳은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할 두근두근 정읍입니다.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본연의 모습 그대로 의연히 자리한 곳 정읍. 정읍에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되어버린 백제 여인의 노래와 봄의 흥취를 담은 상춘곡 한 자락, 그리고 옛 선비들의 담대한 기계. 사람이 곧 하늘이다 외치던 농민들의 올곧은 함성이 세상을 흔들어 깨운 것. 오랜 세월이 지나 모든 것이 변해도 정읍이 품은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색이 아름다운 정읍은 계절마다 다른 빛으로 물듭니다. 정읍을 빼놓고 대한민국의 가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내장산 단풍은 세계인을 사로잡은 명물이 되었고, 내장산 관광 테마파크는 머무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배들 평야를 누렇게 물들인 유채꽃과 구름처럼 피어난 벚꽃의 봄 향기, 솔숲에 만개한 하얀 구절초는 정읍의 산내를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고즈넉한 마을과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험 관광지.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와 테마가 있는 사계절 축제. 다니는 길마다 만나는 맛있는 먹거리들은 정읍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사계절 즐길거리 가득한 체류형 관광도시 정읍. 잊지 못할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정읍의 오늘은 활력이 넘칩니다. 마을마다 하나씩 특화 작물을 만들고 마을 기업을 만들어 농촌의 활력을 더하는 일. 농민의 땀과 정성, 그리고 정읍의 노하우가 만나 탄생한 농축산 브랜드. 단풍 미인이 최고로 인정받는 것도 정읍만의 노하우가 있어 가능합니다. 정읍은 이제 잘 사는 농촌을 넘어 첨단 과학 도시로 빠르게 성장합니다. (3대) 국책 연구기관이 입주한 첨단 과학산업단지와 방사선 융합기술 RFT 산업밸리,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기업들과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으며 KTX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이 확정되면서 정읍은 전라북도 서남권의 중심 도시로 또 새만금의 배후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전원도시 정읍은 미래를 위한 수준 높은 교육 환경으로 따뜻한 노후를 위한 선진 복지 서비스로 빼어난 정주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정읍. 이제 오늘보다 밝은 정읍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오랜 세월 누구나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자연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곳. 정읍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정읍으로 오십시오. 영상으로 정읍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확인해 보셨는데요. 과연 이 아름다운 도시 정읍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오늘 정읍의 현안을 3가지로 나눠 말씀드리고 김생기 시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각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의 현안을 첫째, 숙박시설 부족 문제, 둘째, 자연재난 문제, 셋째, 초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정도진 의원이 말한 숙박 문제와 관련된 기사 보시겠습니다. 설악산에서 시작한 당풍이 백두대간을 타고 내장산까지 내려왔습니다.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정읍은 붉게 물든 내장산만큼이나 홍조를 띱니다. 관광 수요가 급증하며 모처럼 도시 전체가 활기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내장산이 정읍의 관광산업이 지역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요? 지난해 내장산 관광객 수는 150만이 넘고 이 중 100만 이상은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사사분기에 정읍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내장산 관광지구를 비롯해 정읍의 상권은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100만이 버리고 간 쓰레기만 넘칠 뿐이라고 혹평합니다. 이제 정읍도 바뀌어야 합니다. 내장산의 재도약을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큰 줄기는 두 가지 방향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는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사계절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며, 둘째는 지나치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질 때 숙박, 식당, 주점, 특산품 등 연관 산업까지 견인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 두 가지 정책 방향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컨벤션 호텔입니다. 최근엔 뉴스 호스텔처럼 단순한 숙박시설은 이미 공급이 넘칩니다. 기업이나 대학의 워크숍은 물론 일정 규모의 국제 행사까지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앞다퉈 조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컨벤션형 호텔입니다. 정읍은 그 어느 곳보다 입지 조건이 유리합니다. 국립공원, 내장산은 물론 백제문화에 꽂힌 정읍사, 동학농민혁명유적지 등 정읍 그 자체가 자연과 역사의 보고입니다. 단순히 건물 하나 짓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읍 관광산업의 거점, 내장산권 관광산업의 랜드마크를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단편적인 시종으론 정읍 발전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북 서남권 중심 도시로 웅비하는 정읍. 그 시작은 단편적인 시정과 아집에서 벗어나 정읍의 역사를 통찰하는 발전 계획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나치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바꾸도록 컨벤션형 호텔을 조성하자는 정 의원의 기사였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은 정읍시에 대해 관광객 맞이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아니면 강 건너 물 구경하듯이 지켜만 보고 있는지 현실적인 관광 행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읍시의 고영섭 의원은 정읍시 숙박시설이 94개소 중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우수업소가 12개소이며 일반 음식점은 1370개소 중 68개소가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과연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고부, 영원, 이평, 덕천면이 지역구인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영섭 의원은 숙박시설의 부족함과 저렴한 가격대로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숙박타운의 절실함을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숙박시설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의 부실함을 지적했습니다. 고영섭 의원은 일부 업소의 실태를 살펴보면 방 내부 벽지가 곰팡이가 피어 캐키한 냄새와 화장실에선 악취가 나며 건물 외벽은 퇴색되어 페인트 칠은 언제 했는지 알 수가 없으며 주변 환경은 온통 쓰레기로 넘쳐나는 등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정읍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2011년 내장산 관광특구로 지정돼 국비 19억과 시비 10억 원 등 총 29억을 지원받아 이들 업소의 간판 장비, 향토 음식 개발, 가로등 정비 등 외부적인 환경 개선에 투자를 했지만
철 따라 장사하는 일부 얌체 숙박 및 음식업소가 정읍시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고영섭 의원은 행사와 축제가 많은 계절로 많은 관광객들이 정읍시를 방문할 것이며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일시적이 아닌 사시사철 미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영섭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숙박 문제의 부족과 일부 업소의 실태를 이야기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정읍 숙박시설의 사진입니다. 호텔과는 먼 형태로 많이 낡아 있고 주차장 또한 부실해 보여 관광객들이 머물기에 꺼려져 보입니다. 내장산 근처의 숙박시설에 대한 관광객의 글을 보시면 내장산 가려는데 마땅한 숙박시설 정보가 없다. 모텔이랑 여관은 있는데 어디가 어떤지 잘 모르겠다. 단풍철이라 바가지 요금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다는 후기를 봤다. 펜션이 너무 비싸서 제휴된 대명 리조트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취소하는 사람이 없다. 내장산 근처 깨끗하고 저렴한 숙소는 정녕 없나. 이러한 같은 글에 대명 리조트는 힘들 듯하다. 숙소가 없어서 못 갔다 등의 반응들이었습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숙박시설 부족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해 여름에는 호우가, 겨울에는 눈이 비교적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난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인적재난 등 각종 대형재난이 지구촌 곳곳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특히 자연재난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비가 많이 내린 정읍시를 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무섭네. 비 겁나 많이 오네. 무서워가지고 못 다니겠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라고 합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역시 정읍천에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폭우뿐만 아니라 한 번에 51cm의 폭설도 내렸었습니다. 이처럼 정읍은 이에 따른 자연 피해도 많은데요. 한 시민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과 글 보시겠습니다. 어제 정읍에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났나 갑작스레 내린 비로 지금 정읍에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가 봅니다. 회사는 멀쩡하지만 2분만 걸어나가면 있는 시멘트 바닥이 홀딱 밑으로 가라앉아서 차도 빠져있고 어제 퇴근길에 엄마랑 같이 차 타고 집에 가다가 도저히 못 가겠어서 다시 회사로 돌아왔어요. 말도 안 돼. 저희 회사 근처의 고추밭입니다. 완전 쑥대밭이 돼버렸죠.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내렸어요. 그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천둥 번개도 무지하게 많이 쳤고요. 이렇게 길이 밑으로 푹 꺼져서 주차돼 있던 차가 옆으로 푹 쓰러져 있었어요. 원래 저 도로에 계곡처럼 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리님이랑 저랑 퇴근할 때 행여나 저 트럭처럼 차가 빠질까봐 걱정돼서 내려서 길이 움푹 패였나 안 패였나 걸어가면서 확인했답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올라와 있던 땅이 푹 꺼져 있다니 안 믿겼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다시 회사로 와서
사장님 차를 타고 다시 퇴근을 하는데 집 거의 다 와서 경찰 아저씨들이 차 세워놓고 못 들어간다고 막더라고요. 길에 물이 꽉 차서. 그래서 차를 주차해놓고 집까지 걸어갔답니다.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깜깜해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글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의 푸른 희망 농장이라는 블로그를 보시겠습니다. 정읍 태풍 피해, 점점 더 거칠어지는 자연재해. 쑥대밭으로 변해버린 태풍이 휩쓸고 간 농가 피해 현장이라는 글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태풍 볼라벤과 댐빈의 영향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정읍시 감곡역 승방리의 양계사. 농작물 피해 현황으로 보면 과수, 벼, 일반 작물, 시설하우스의 988개의 농가에서 906헥타르의 농작물, 총 469억 원의 피해가 집계됐다고 합니다. 축산 분야의 피해 상황은 한우, 젖소, 돼지의 폐사 가축은 없지만 닭, 오리 등의 양계 농가의 피해 규모가 2만 1천여 마리가 폐사하고 시설이 완파되어 31만 1,100만 원의 피해 예상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인삼밭이 쑥대밭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태풍이 지나간 지 이틀 후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정말 난감합니다. 농장주의 마음은 망연자실이겠죠. 이 사진은 마치 위에서 눌러 압사가 된 듯한 양계사의 모습입니다. 완파된 양계사 속에서 살아남은 닭들은 우왕좌왕합니다. 글쓴이는 이번 정읍시 강곡면의 양계상 피해 농가를 둘러보면서 워낙 큰 자연재해의 위협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소규모 농가의 낡고 오래된 시설의 노후화가 피해를 더 키운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며 농업인의 저리와 안정적인 자금으로 시설 현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읍 자연피해 현장 사진 보시겠습니다. 사진만으로 당시에 어마어마했던 피해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읍은 시민이 함께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내세워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민행동 요령으로 누구나 보기 쉽게 만화로 꾸며져 있는데요. 태풍, 강풍, 대설, 한파, 폭염 등 자연재난이 목록별로 돼 있으니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읍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 비율 5% 추가 지원 기사 보시겠습니다. 전북 정읍시가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 지원합니다. 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예산으로 10억 원을 확보했다며 올해도 농업인 부담금을 5%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2009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래 5년째 도내 타 시군 대비 5%의 추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입 면적도 1만 1,370헥타르, 도내 최대 규모이며 벼와 사과, 배, 복숭아, 복분자 등 30여 개의 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지역 농가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시 품목별, 농지별, 농가별로 보험료가 다르긴 하지만 정부가 50%, 전북도가 10%, 정읍시가 20%를 지원함으로써 20%만 자부담하면 됩니다. 또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 20%를 넘는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가입 금액의 최대 80%를 품목별 보상 기준에 맞춰 보상합니다. 가입 시기는 작물별로 정해져 있으며 가까운 지역 농협을 통해 이뤄집니다. 다음은 정읍, 침수 피해 제로와 혼신이라는 기사입니다. 정읍시가 침수 피해 제로화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쉬는 책은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올 때마다 저지대 배수가 불량한 지역의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상습 침수 지역의 침수 피해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해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 예방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5월 신태인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과 연지지구 우수저류 시설 설치 사업 공사를 내년 6월 우기철 이전 완공토로 본격 추진합니다. 신태인 지구 사업은 신태인역 주변 시가지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두 173억 원을 들여 2.6km 시가지 관로를 개선하고 분당 6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 펌프장을 설치합니다. 연지지구 사업은 실내체육관과 터미널, 정읍역, 잔다리목 일대의 침수 피해 예방 대책으로 160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우수관로 2.05km 집중호우 때 관로에서 초과되는 빗물을 저장해 배출하는 우수저류 시설 2개소, 분당 420톤의 우수를 방류할 수 있는 펌프장을 설치합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상습적인 침수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함께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이와 별도 재해 예방 사업으로 현재 북면 장흥천 재해 위험 개선 지구 및 초산당 아양지구 서민 밀집 지역 정비 사업이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태인지구와 연지동, 대흥지구 및 대실지구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읍의 2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각 현안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 듣도록 하고요. 마지막 현안인 3번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정병선 의원, 농촌인력지원기금 조성 제안이라는 기사입니다. 정북 정읍시의회 정병선 의원이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지역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읍시의 농촌인력지원기금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정병선 의원은 제18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읍시의 농촌인력지원기금 조성 및 센터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정 의원은 농사가 풍년을 맞았던 2009년에 비해 쌀 생산량이 22%나 감소했다며 이는 이상기후에 의한 영향도 크지만 근본적으로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읍의 경우 현재 11만 9,535명의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수가 2만 6,013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21.8%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국 평균인 11.5%보다 10.3%가 많고 도내 평균인 17%보다 4.8%가 높아 정읍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이 문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정부에서 농어촌 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해왔지만 어디까지나 가시적인 효과일 뿐 농촌의 현실적인 일손 부족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따라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지원기금을 정읍시와 관련 기관인 농축협 등에서도 일정 부분을 출연하는 한편 기타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조성해 일정 비율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운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인력지원기금을 활용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구직을 희망하는 도시의 유효인력을 확보해 상호 유급을 연결시키면 농촌의 부족한 일손 부족 현상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병선 의원은 정읍시의 귀농귀촌,
TF팀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시에 권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정읍시의 귀농 기촌자 수가 총 416세대, 913명이지만 인근 고창군은 정읍보다 4배나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고창군이 귀농 기촌들의 불편 해소와 욕구 충족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9월을 기준으로 1,586세대, 3,65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 귀농기촌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정읍을 선택할 수 있도록 농촌 전문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귀농 기촌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조기 장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고령화 사회, 치매 안심 지역사회 만들기라는 기사 보시겠습니다. 현대화, 산업화로 인한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 평균 수명의 연장을 가져왔고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노인 관련 문제들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는 노년층에 발생하는 다양한 퇴행성 질환자 수와 치매 환자의 수의 급증을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국가치매관리종합대책에서 노인 인구가 2008년에 501만 6천 명에서 2012년 589만 1,000명으로 17.4% 증가하는 동안 치매 노인은 2008년 41만 1,000명에서 2012년 53만 4천 명으로 26.8% 증가했고 2025년에는 1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뇌의 전반적인 기능에 장애를 나타내는 후천적 임상증후군으로 처음에는 개인의 차원에서 문제가 시작되지만 병이 진행됨에 따라 개인의 차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 가족과 사회의 문제로 이행하게 됩니다. 특히 핵가족과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되면서 전통적 가족 지지 구조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추세에 이러한 고통과 부담은 한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으며 결국 사회적 차원에서의 개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초고령화 사회를 맞은 정읍지역에서는 치매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만들기 위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러한 치매 안심지역을 만들기 위해 성공회 행복노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읍시 사회복지협의회 소속 기관과 실무자, 마음만들기 활동가, 지역의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치매의 문제는 질병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의료적인 처치 위주의 서비스만을 강조할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질환으로 다양한 직종이 참여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 안심지역 사회 만들기를 추진하자는 겁니다. 치매 안심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는 실질적 역할 참여 기반의 지역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돕는 협동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노인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가야 합니다. 노인 돌봄 시스템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주체도 다양하게 편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도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치유 프로그램으로 다각화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그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별 기관, 단체, 주민조직 및 새롭게 시작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매, 바로 알고 예방하여 피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아니면 치매 질환을 앓게 되더라도 남은 세계를 최대한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치매에 대한 예방과 대처 방안이 사회적 기반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노인과 노인 질병에 대해 이해하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청소년 인식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인 돌봄 시설 및
상담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는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재 고령 친화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정읍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는 사회 기반과 건강한 노년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장치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일 겁니다. 정읍이 고령화 사회 노인 문제를 슬기롭게 준비해가는 민간 커머넌스 중심의 지역사회로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고령화 사회, 노인 대상 범죄 예방하자라는 정읍 칼럼입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613만 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12.7%에 해당합니다.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도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층의 경제사회 활동이 연장되고 있으나 신체 인지 능력의 저하로 인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절도, 폭력, 사기 범죄가 증가 추세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큰 충격이자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학대, 불량식품 단속과 병행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등 사기성 판매 사범, 전화금융사기, 노인 대상 폐륜성 성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은 노후소득 보장,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노후의료 보장, 노인 돌봄 서비스와 같은 안전보장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한 점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전체가 노인에 대한 안정망과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책적인 복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에 대한 공경, 관심,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노인을 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보살펴 드린다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범죄로 인해 얼룩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영렬 정읍경찰서 수사지원팀장의 말이었습니다. 김생기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김생기 시장은 전주 북중학교와 신흥고등학교를 거쳐 전북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순천향대 대학원 건강과학 CEO 과정과 원광대 행정대학원 최고정책관리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대해서는 학업에 전념하면서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며 틈틈이 고향 정읍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장차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했었다는 김 시장은 당시의 꿈과 신념이 오늘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된 것 같다고 회고했습니다. 김 시장은 검증받아 믿을 수 있는 사람, 중앙에서 힘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본인의 가치와 경쟁력을 알린 데서 알 수 있듯이 대학 졸업 후 30여 년을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동했습니다. 1979년부터 1985년까지 10대와 11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출발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회의장 정무수석 비서관을 했습니다. 또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대한석유협회 회장을 거쳤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동해온 경력은 명함 한 장으로 전국으로 통하는 시장으로서 김 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30여 년을 국회에서 활동한 경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고향 발전에 초석을 놓고자 지난 2010년 정읍시장에 출마했었다며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재성에 성공한 만큼 경험과 노하우로 정읍 발전을 이뤄내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실제로 김 시장의 이러한 경쟁력은 정읍 시 최초 국가 예산 5천억 시대를 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들을 순조롭고 원활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5기를 거치면서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강조해온 김 시장은 누구보다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시로 주요 사업장과 시민생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면서 해결사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문제를 끝으로 정읍의 마지막 현안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에 대한 김생기 시장과의 전화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의 최혜진 기자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김생기입니다. 네네.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에 이어서 또 6기로 시장 당선이 되셨는데 먼저 축하드려요. 예. 네. 소감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 우선 그 한국 여론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장 김생기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유의하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민선 5기에 이어서 민선 6기 정읍시정을 다시 맡게 돼서 무한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저희 12만 정읍 시민들께서 흔들림 없이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지난 4년 동안 정읍 발전의 씨앗을 뿌렸으니 알찬 열매를 수확하라는 간절한 바람이자 추상 같은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을 한시도 잊지 않고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내 가족처럼 섬기며 봉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정읍을 어떤 도시로 만들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동안에도 꾸준히 해왔지만, 민선 6기는 크게 5대 분야로 방향을 잡고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첫째, 첨단 과학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첨단 방사선 연구소 등 3대 국책연구소와 이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는 저희 신정동 일대를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받아 RFT 융 복합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고 첨단 과학산업단지와 환경 친화적 식품단지에 70여 개 기업을 유치하여 2,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계절 명품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장산 리조트 기반공사가 8월 준공되면 한국관광공사의 직접 투자와 민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황토현 권역과 옥종호 권역을 체류형 관광단지로 벨트화하고 구들초 축제를 전국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셋째, 농생명산업과 축산 클러스터 산업을 육성하여 돈 버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수도작 위주의 농업에서 귀리와 씨 없는 수박, 지황 등과 같은 경쟁력 있는 특작 위주 농업으로 전환하고 축산물 종합 처리장과 같은 육가공업 그리고 유통업체 육성에 주력하면서 은퇴자들의 귀농 귀촌을 활성화시켜서 농촌에 활력을 풀어넣을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고 테마가 있는 도시로 재생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옛 군청에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는 연지 아트홀을 만들어 CGV와 함께 문화거리로 만들고 쌍화차거리 등 특화거리와 연지시장 주상복합 개발 등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킨 후에 KTX 정읍 역사를 중심으로 서북권역을 유통과 물류 중심으로 역세권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WHO가 인정하는 고령 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0세에서 100세까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르신 친화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공동 생활하시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농촌 그룹 홈을 조성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서 양질의 공익적 일자리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은 사계절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이에 예,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예, 역시 이제 저희가 지금 그 내장산 리조트를 조성하게 되면 숙박시설은 모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계절 관광도시 기반시설의 핵심인 바로 이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 사업의 이 기반 시설 공사가 현재 약 90%까지 진행돼서 올 8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기반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 KTNG 담배인삼공사가 10월 중으로 약 9층 정도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 연수원 공사에 들어가고 또 이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해서 리조트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저희 정읍에는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그리고 내장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읍의 자랑인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보존터를 복원할 것이고 또 내장산 권역과 동학 농민혁명 기념공원을 중심으로 황토현 권역과 구절초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옥정호 권역 또 체류형 관광단지로 벨트화해서 머물면서 추억을 만드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 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2014년 대한민국 베스트 그곳에 선정된 정읍 구절초 축제를 전국 축제로 발전시켜서 비성수기에도 관광객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사계절 체류형 명품 관광도시로 만들 예정입니다. 최근에 급박한 기상 이변도 있고 또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난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안책이 있을까요? 예, 역시 저희 정읍에는 산악지대와 이 평야부가 같이 어우러져 있어서 이제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노령산맥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수립한 풍수의 저감 종합 계획에 맞춰서 재난 유형별 그리고 발생 단계별로 차별화된 재난 대응 맞춤형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지지구 우수 조류 시설과 신태인 북면 장흥지구 재위험지구를 정비하여서 빈틈없는 재난 제로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2014년에 KTX 개통에 대비해서 정읍역에 역전 파출소를 신축하고 관광객 급증에 따른 치안과 방범망을 구축하고 교통 수요를 분산시키는 등 사회질서 유지에도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하북동 일대 도비 76억을 들여서 정읍 소방소를 신축하고 또 CCTV 종합 관제센터 또 재난종합 상황 관제 시스템을 결합한 안전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는 초고령화 사회로 노인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생애 맞춤형 복지 도시를 공약하신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한 추진 방향을 설명해 주세요. 예. 사실 저희 정읍시도 역시 이 지방 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 노인 인구가 거의 20%를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서는 0세에서 100세까지 생애 주기별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편안하고 쾌적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르신 친화도시 구축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들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공동으로 생활하고 숙식할 수 있는 농촌 그룹 홈을 조성하고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공익적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 일하는 여성을 위한 시간 연장 어린이집 증설과 어린이집 없는 면지역 제로화, 그리고 엄마품 돌봄 교실과 또 방과 후 학교 확대 운영 등 여성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또 정읍을 비롯한 인근 고창과 부안지역 응급 환자에게 신속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고급 첨단 의료 시설을 갖춘 서남권 응급 거점 센터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0세에서 100세까지 정말 그 노인들께서 행복하고 즐겁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그 고령 친화도시를 저희가 꼭 만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만 네. 해주세요. 예. 저희 정읍시는 아름다운 그 호남의 금강인 내장산이 있고 또 KTX 본선 정읍역이 금년 말에 개통이 되면 정읍에서 서울까지 1시간 18분 걸립니다. 그래서 전국이 이제 반나절 생활권으로 이렇게 접어듭니다. 또 저희 정읍은 역시 국책연구소가 3곳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KTX 개통과 함께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의 소득을 올릴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지만은 지금 그 새만금 그 개발이 활발히 되면서 저희 정읍은 새만금 관광 개발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여건들을 갖추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 경제도 올리고 또 이 발전도 급속도로 이렇게 해나가는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민이 시장이라는 김생기 시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